안녕하세요. 서정아의 지금고전 고등학교 한문입니다. 전사지 불망은 부사지 사연이라. 앞에서 이 문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은 사기 진시황 봉기편에 수록된 문장입니다. 지난 일을 잊지 않으면 뒷일의 스승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 대해서 바로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어떤 말을 하는 과정에서 이 문장이 나왔는지 한번 전후 문장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첫 문장이 태사공 왈로 시작합니다. 이 태사공은 사기를 지은 사마천의 공직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의 직위가 태사예요. 클태의 역사사자. 그러니까 역사사자가 들어가는 직위는 주로 이제 그 문관에 해당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 특히 이렇게 이 사마천처럼 역사를 쓰는 사람은 당연히 사자가 붙죠. 근데 태자가 붙었기 때문에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고 거기다 공자까지 붙어졌죠. 이건 상당히 높은 지위임을 나타냅니다. 자, 태사공왈이라고 한 거는 다른 타자가 한 말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이 사기를 저술한 태사공 본인이 그 역사에 대한 서술을 마치고 각각의 챕터마다 자신의 평론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기로부터 나오는 문장들은 각 챕터에 있는 그 본인의 평론 그거를 이제 서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사공 왈, 선제호, 가생, 추원지야 왈, 신앙, 조기, 불문, 수과이, 불변, 이세수지, 인이불개, 포학이, 중화, 자영, 고림무친, 위약무보, 삼주, 호기, 종신, 불호, 망, 불력, 의호. 태사공, 나 태사공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훌륭하구나, 가이여. 그것을 헤아려서 언급해보는데 이렇게 말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이 가이라는 사람, 가이라는 인물의 과진론이라는 글을 말합니다. 가이는 사마천이 태어난 시기보다 5, 60년 앞서 살았던 사람이고 특히 가이가 살았던 시기는 문경지치라고 일컬어질 만큼 한나라가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제국으로서의 토대가 마련되는 그 시기였어요. 문경지치, 문제와 경제 시기 잘 다스려지는 치세라는 뜻이죠. 이 과진론 의미는 진나라의 허물을 돌이켜보는 논문, 뭐 이렇게 번역이 되겠네요. 이 글 제목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 뭐라고 적혀 있는지 그 사마천이 이 과진론의 문장을 여기서부터는 인용해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의 문장은 과진론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훌륭하구나, 가이어, 이 과진론을 헤아려서 언급해 보겠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진왕은, 즉, 진시황제는 자기 능력에 만족하여 남에게 묻지 않았으니, 과오를 이루고도 변화시키지 않았다. 사실 진시황제가 이런 행동을 보인 것은 제국으로서의 진나라를 통치하는 과정에서 대략 한 10년 정도를 통치했는데, 그때 보여준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있네요. 자, 자기에게 만족하여 남에게 묻지 않았으니 과오를 이루고도 변화시키지 않았다. 제2대 황제, 그 이름이 호해입니다. 제2대 황제는 그런 성향을 물려받아 인습하며 고치지 않았고 횡포와 무절제로 재앙을 가중시켰다. 제3대 황제인 자영은 가까운 가족도 없는 고립무원 상태였고 충신의 보필도 없는 위태로이 미약한 상태였다. 새 임금이 미혹되어 종신토록 깨우치지 못했으니 멸망 또한 당연하지 않은가. 당 차시야 새 비 무 심려 지화지사야 연 소위 불감 진충 불과자 진속타 기휘지금 충언 미조러 구이 신위 육몰의 고 사 천하지사 경이청 중조기립 겸구의 불언 이런 때에 당면에서도 세상에는 깊이 염려하며 교화시킬 줄 아는 관료선비가 없지 않았는데 제가 관료선비라고 번역한 이 선비사자는 선비유자하고 다른 겁니다. 선비유자는 말 그대로 유학자를 말하는 거고요. 이 선비사자는 대부분 역사적으로 선비사자에 해당하는 계층이 유학을 공부했거나 유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직위, 하는 일을, 직업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료, 신분이 상속되지 않는 그 직위가 상속되지 않는 일반 하급 공무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깊이 염려하며 교화시킬 줄 아는 관료 선비가 없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감히 진심을 다해서 과오를 털어내게 하지 못했던 것은 진나라의 대중들에게 피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 조항이 많아서였으니 입에서 충심의 간언이 다 끝나기도 전에 몸이 도륙되어 죽어나갔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관료 선비로 하여금 귀 기울여 듣게만 하고 지위에서 버사비처럼 발을 무겁게 해서 서 있기만 하며 입을 틀어막아 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시이 삼주실도 충신불감간 치사불감모 천하이란 간불상문 희불애제 이로써 새 임금은 도를 잃었고 충신은 함부로 가난하지 못하였으며 지사, 그러니까 지혜로운 관료선비로 번역되는 이 지사는 참모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참모는 함부로 좋은 생각을 내놓지 못하였다. 천하가 이미 혼란해졌는데도 간신히 윗전 귀에 들리게 하지 않았으니 어찌 통하지 않겠는가. 천황, 지, 옹패지, 상국냐, 고, 치, 공경, 대부사, 이, 식법, 설형, 이, 천하치, 기, 강냐, 금포, 주란, 이, 천하복, 기, 약야, 오패, 정의, 제후종, 기, 삭야, 내수, 외부, 이, 사직존. 선왕께서는 여기서는 선왕은 주나라 초대 임금인 문왕, 무왕을 가리킵니다. 대개 고서에서 선왕이라는 표현, 이 선왕이라는 표현은 훌륭한 임금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왕, 그러니까 주나라의 성왕을 나타내는 건데 성왕이라는 뜻은 성인으로서의 왕이라는 뜻이죠. 성인의 품격을 갖춘 왕. 그래서 보통 그 문왕이나 무왕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선왕께서는 옹패, 즉 중앙 집권적인 독재가 나라를 상하게 함을 알았기 때문에 공, 경, 대부, 사의 분봉 자규 제도를 설치하고 그것으로서 법령을 손보고 형법을 갖추게 해서 천하가 잘 다스려졌다. 이 강성했을 때는 주나라 초기 주공의 섭정 시기를 말합니다. 이 강성했을 때는 포악함을 금지하고 반란자를 죽여서 천하가 복무를 잘 따랐고 약해졌을 땐 그때는 이제 주나라 중기로서 춘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해졌을 때는 다섯 우두머리 이 춘추 오패가 정벌하며 바로잡아 나가고 나머지 제후들이 따라주었으며 영역이 깎여 나갔을 땐 즉 이때는 전국 시대를 말합니다. 영역이 깎여 나갔을 땐 내부로 단속하고 외부로 부속시켜서 사직이 보존되었다. 자, 사직은 왕조의 상징을 말합니다. 조선시대에 우리 전통 드라마를 보면 종묘와 사직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을 종종 보게 돼요. 그때 종묘는 왕실의 역대 제왕들의 위패를 모신 일종의 돌아가신 분의 궁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묘는요. 그리고 사직은 그 농경신을 모시는 제사터예요. 조선은 농업국가였어요. 그 중국이나 한국은 다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이 사직은 그 왕조의 상징이 될 수 있어요. 그 농업이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지는 거가 되기 때문에 왕조가 존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직은 경제적 또 국토적인 영토적인 의미의 왕조의 상징이고 종묘는 통치자로서의 왕조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 국가에 삼려서 보면 국민 또 주권 영토 이 세 가지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주권은 종묘가 그 상징성을 갖고 있고 영토는 여기에서 말한 사직이 그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만 현재의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고 왕조시대의 주권은 왕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만 달랐을 뿐이에요. 고, 진지성야, 범법, 엄형이 천하진, 극기, 쇠야, 백성, 원망이 해내 반의. 그러므로 진나라가 왕성했을 땐 법령을 번잡스레 하고 형법을 엄혹하게 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와들와들 떨었지만 쇠약해졌을 때에 이르니 백성들은 원망하고 모든 지역에서는 등을 돌렸던 것이다.
고, 주, 오서, 득기도, 이, 처녀새 부절, 진, 본말, 병실, 고, 부장구, 유차, 관지, 안위지, 통, 상거, 원의, 야언왈, 전사지, 불망, 후사지, 사야, 시, 군자, 위국, 관지, 상고, 험지, 당세, 참, 이, 인사, 찰, 성쇠지, 리, 심, 권세지, 의, 거취, 유서, 변화, 유시, 고, 광일, 장구이, 사직, 안의. 그러므로 주나라는 오서가 그 도를 얻게 되어서 여기서 말하는 5개의 서란, 지금 이게 차례서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오서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 5등급의 제후들이 자기들 그 제후국 각각에 설치한 교육기관을 말해요. 이 서가. 이 서에서는 주로 그 나라를 떠받들 동량 체제 인재를 배출합니다. 인재 배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의 사례를 보면 고구려의 태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구려 때의 태학은 귀족의 자제들만 입학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 시대는 귀족이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였기 때문이죠. 귀족이 주체가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태학에는 귀족의 자제들만 들어갈 수 있죠. 고려시대의 경우는 국자감이 그 사례에 해당하고 조선시대에는 성균관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에 오면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귀족이 아니죠. 일반 평민이죠. 조선시대 초기에는 일반 평민들에게도 기회가 많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제 후대로 가면서 기득권층이 생기면서 변화가 되게 되죠. 그래서 유학의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그 변화된 그 제도가 우리가 유학의 어떤 그 본질은 절대 아니라는 점, 그거는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나라는 오서가 그 도를 얻게 되어서 주나라가 1000여 년 동안 끊기지 않았던 것이지만 진나라는 본말을 모두 잃었으니 그렇기 때문에 장구하지 못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서 관찰해보면 안정의 계통과 위태로움의 계통이 서로 거리가 머니 속담에서 지난 일을 잊지 않으면 뒷일의 스승이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이다. 자, 우리 본문이 여기에서 드디어 나왔네요. 전사지 불망, 부사지 사야. 지난 일을 잊지 않으면 뒷일을 스승이기 때문이다가 이제 이 문장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군자는 나라를 다스림에는 상고시대에서 성찰해보고 지금 당면한 세상에서 징험해보며 사람들이 일삼는 일을 가지고 참조하면은 성쇠의 이치를 살피고 권세의 마땅함을 살피면서 물러날지 나아갈지에 순리적인 질서가 있게 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한 때가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할 것 없이 보낸 날들이 장구했어도 사직이 안정되었던 것이다.